콧물이 나면 너 감기에 걸렸네? 병원에 가자.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말씀드릴게요. 왜 요새 유독 그렇게 면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일 우리한테 좀 크게 와닿는 거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삶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바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몇 년 전에도 보면 메르스다, 신종 인플루엔자다 이런 세계적인 감염병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역사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 삶에 너무 가깝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보호를 해주어야 할 텐데 지금 지난 한 3년, 2년 반 동안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자본을 넣어가지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코로나를 뭐 예방한다, 치료한다 이런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못했잖아요. 질환들이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들이 예상할 수 없게끔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처를 하려면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고 내 컨디션을 좋게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실외 마스크는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들이 좀 해제가 되는 중이잖아요. 근데 올해 여름에 아이들이 수족구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수족구는 보통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초여름부터 한 7월, 8월에 이제 가장 많이 고생을 하는 바이러스성 이제 감염 질환 중에 하나인데 2019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2020년에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손도 잘 씻고 이제 방역도 잘 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체 생활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반에 한 명 걸리면 그 반 애들 거의 다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염력이 센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거리두기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서 2020년에는 수족구 환자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이제 유행을 좀 했어요. 올해 여름에는 꽤 유행을 했고 7, 8월에 보통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9월까지 좀 길게 이어졌거든요. 올해 수족구는. 그래서 뭔가 평소랑 다른 양상으로 유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보통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한 12월 겨울에 유행을 해서 1월, 2월 길게는 이제 봄까지도 유행을 하는데 올해 9월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독감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동안 방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 질환들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면역력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한 집에 엄마다 보니까는 제가 뭐 걸려서 아프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제가 걸려서 아이들한테 옮길까 아니면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옮아 와서 앞으로 애가 얼마나 고생할까 뭐 이런 게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수족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약을 먹겠다,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미리 면역력 관리를 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좀 있더라도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이랑 정신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어른들도 뭔가 내 몸이 좀 별로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모든 일에 좀 짜증이 나잖아요. 내 컨디션이 너무 좋고 오늘 너무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너무 개운하다 이러면 아침에 버스를 조금 놓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고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뭔가 아프고 감기 걸렸고 뭐 수족구 걸려서 못 먹고 있고 이런데 뭔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일이 일어나면 이제 금방 그게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감정으로 좀 더 이제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몸이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이제 어떤 변화들 뭐 예를 들면 뭐 동생이 태어난다거나 어린이집에 간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환경 변화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좀 참고 견디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결국에는 신체가 좀 더 건강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더 좋을수록 불안이나 우울도가 낮다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면역 질환이 더 많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고 또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건강한 네. 몸에 건강한 정신이 맞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을 키우려면 진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엄마가 뭘 해줘야 되는지.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뭐든지 제일 좋은 거, 제일 잘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뭘 더 해주면 좋을지를 늘 고민하세요. 좋은 거를 먹이고 싶고 뭐 이걸 더 해주고 싶고 하실 텐데 일단 더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아이의 생활이나 이 환경 속에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술 엄청 드시면서 간 보호되는 영양제 사 드시는 것보다 술을 안 먹는 게 간에는 제일 좋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뭔가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것부터 생각을 했을 때 뭐 감기 잘 걸리거나 비염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세요.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리니까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특히 잘 때 좀 따뜻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은 자려고 할 때 그 체온 조절 때문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잠자기 전 한 30분쯤부터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까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머리 쪽으로는 좀 촉촉하게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따뜻하게 해주셨으니까 땀을 흘리고 새벽에 3, 4시 되면 좀 춥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땀이 식으면서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가 코가 맹맹하거나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춥게 재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젯밤 추웠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내일은 더 따뜻하게 해서 더 막 긴팔을 더 입히고 막 이불을 더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는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가 막 짜증을 내면서 깨고 막 울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 인터넷 찾아보면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럼 철분을 또 이제 사서 먹이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한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그것부터 이제 고려를 해보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추가적인 뭔가를 먹는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히려 아이의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왜 감기 예방, 뭐 비염 예방, 그 코로나 이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잡히지 않았던 감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람 많은데 안 갔더니 진짜 20년 그 봄에 감기 환자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잠자고 먹고 뭐 배변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케어하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고요. 정말로.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치웠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아이가 좀 자주 좀 잔병 치레를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홈케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위해서는 아이의 평소 상태를 알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아픈 신호를 이제 먼저 캐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건강에 대한 측면들을 사실 조금 수동적으로 이제 대하시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뭔가 의학적인 부분이고 또 건강에 대한 거니까 뭔가 먼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한다기보다는 콧물이 나면 너 감기에 걸렸네? 병원에 가자.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이의 면역 질환이나 감염 질환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평소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가 평소에 건강할 때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변 보는 것들, 뭐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두셔야 아이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변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수면이 갑자기 안 자던 낮잠을 더 자려고 한다거나 아이가 좀 처진다거나 평소보다 짜증을 좀 많이 낸다거나 피부가 좀 예민해진다거나
먹는다 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신호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너 지금 컨디션이 요즘 좀 좋지 않구나 라는 거를 어머니께서 혹은 부모님께서 먼저 캐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일정은 이렇게 바꾸자 혹은 집에서 쉬자 혹은 뭐 먹는 거를 뭐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식습관 말씀하셨으니까 편식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편식에 관해서는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이의 이제 기질의 차이이기도 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본능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냥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주로 이제 채소류를 좀 이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채소류는 기본적으로 약간 쓴맛 혹은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쓴맛은 뭔가 위험한 것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채소류는 조금 더 거부할 확률이 높고 아이들이 주로 첫 맛부터 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단 거죠. 네. 그것도 본능적으로 단맛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네네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맛은 좋아하게끔 쓴맛은 조금 싫어하게끔 약간의 세팅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이제 본래 기질적으로 좀 처음 보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요. 뭐 맛이나 향이나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감각들이 좀 예민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타고난 그 아이의 특성인 거지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편식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아이의 본능적인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와, 보통 편식하면 왜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또 관점이 확 바뀌는 것 그쵸. 같아요. 예, 맞아요. 좀 이해가 되면서 좀 토닥여줘야겠다. 그래도 엄마 욕심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야채를 안 먹는다고 하면 계속 인스턴트만 주고 뭐 사탕만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고 네.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는 쓴맛을 싫어하는구나, 딱딱한 걸 싫어하는구나, 혹은 반대로 이제 물컹한 질감을 싫어하는구나, 요런 이제 공통점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조금 나누고 일단은 식탁에 아이가 좀 좋은 식습관이나 식사량을 어느 정도 채울 때까지는 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이제 식사를 조금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혹은 내가 이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을 채우고 잘 성장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이한테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맛있는 거 먹는 거죠. 네, 그냥. 맞아요. 아이한테 조금 그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함께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일단 올려는 주세요. 식탁 위에. 저희 둘째는요 편식이 있는데 아예 김치는 올리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치 아닌 척. 아이가 그 김치를 그럼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냄새가 싫을 수도 있고, 맵대요? 네, 매워서 싫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아닌 김치, 맵지 않게끔 이렇게 한 거를 뭐 좀 올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김치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맵지 않은 김치야라고 할 수도 있고, 맵지 않은 김치야라고 준다고 그래? 하면서 아이가 이제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일단은 식탁에 올리는 것조차도 못했다면 일단 식탁에 올리는 것까지 이제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너 안 먹어도 되는데 엄마 먹어야 되니까 이거 식탁에 좀 올려놓는 것까지는 할게 하고 이제 또 아이한테 그걸 굳이 그날 이제 힘들게 먹이신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부모님들께서 그냥 맛있게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본래 싫어하던 음식이더라도 저거 괜찮나? 이렇게 인지가 보통은 최소 8번에서 30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보통은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의 시도에 많은 노력을 들이시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너무 혹시 맛이 없어서 안 먹을까 싶어서 더 맛있게 막 더 예쁘게 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들이시면 이제 아이가 그걸 거부했을 때 그만큼 부모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드신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는 그걸 여러 번 노출을 해주고 또 부모님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한테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네.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혹시 편식하는 우리 아이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오늘 이거를 당장 먹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당근을 꼭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너무 혼내시거나 혹은 반대로 당근을 먹으면 사탕을 주겠다, 초코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내거는 것 둘 다 좋지 않아요. 너무 혼을 내게 되면 아이한테 계속 그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당근과 함께 그 엄마한테 혼났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지면서 당근은 그냥 싫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보상을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그게 심리학적으로 조건이 되는 거죠. 당근한테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강화, 당근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라는 강화를 계속 시키게 되고 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그 초코, 사탕에 대해서는 더 긍정 강화. 이렇게 힘든 그렇겠다. 당근을 먹고 나서 주는 이게 더 달콤하고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식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품군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곡류 혹은 이제 고기, 생선, 콩류, 달걀류,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5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군에 들어가는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 물론 다 골고루 먹으면 너무 좋지만 오늘 당장 이걸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아요. 이거를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노출을 하면서 편식을 하는 식습관을 고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네.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면은 밥을 이제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금마들에게 네. 조언해 주실 거리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일단은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제 배가 고파야 잘 먹어요. 이제 배가 고파야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편식을 하거나 이제 밥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님일수록 특히 그 아이가 키나 체중이 좀 작다면 아무래도 뭔가 잘 안 먹어서 아이가 더 못 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더 먹이고 싶어 하세요. 밥을 안 먹었다는 생각에 간식을 계속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굳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밥을 먹지 않아도 곧 더 맛있는 간식을 어차피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 힘들게 밥을 먹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또 간식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입맛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밥은 뭐 몇 숟가락 먹다가 뭐 먹는 둥 막는 둥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 마음이 또 애달프니까 또 간식을 주게 되고 요런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일단은 이제 아이 체중이나 뭐 원령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간식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한 방법.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야 잘 먹는다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좀 즐거워야 돼요. 깨작거리고 있는 아이가 답답하니까 먹여주고. 네. 막 다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너 어제 왜 이러니 막 회유도 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 식사 시간이 너무 좀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계속 식탁 앞에 앉아서 실갱이를 해야 되고 아이도 나름대로 뭔가 씹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억들이 계속 쌓이면 오히려 밥 먹는 걸 계속 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 떠먹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떠먹여짐을 당하는 이제 아이 입장 생각해보면 아이가 그 한 10분, 20분 밥 먹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애 입장에서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영상을 보게 되고 다른 거에 계속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환경들. 영상 이제 보면서 먹이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뭔가 음식의 맛을 느낀다거나 뭐 음식의 질감을 느끼거나 향을 느끼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 오늘은 한 숟가락 더 먹이실
수 있겠지만 아이의 식습관을 잡는 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아이가 밥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이 혼자 먹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제 식구들이 좀 다 같이 앉아서 그냥 식사 시간은 즐겁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아이한테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당장 식습관이 좋아지거나 먹는 양이 느는 게 사실 눈에 띄게 안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네. 다들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좀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